아이가 놀자고만 하면 쌓여뒀던 집안일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집안일로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왜 놀이가 이렇게 저항이 올라오냐 하면은, 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오늘도 아이 잘 키우기 위해서,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엄청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이세요.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고 더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잘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놀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놀이가 얼마나 좋은지, 인형놀이, 역할놀이, 장난감 들고 엄마랑 같이 노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되게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래 좋아, 인형놀이, 역할놀이 좋다는 거 알겠어. 근데 내가 하려니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정말 실전 내용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끝까지 잘 듣고 제가 알려드리는 팁들, 제가 아이랑 놀면서 발견하고 개발한 팁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팁들 잘 가져가셔서 아이랑 행복한 놀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놀려고 하면 엄마들은 도망가고 싶습니다.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엄마 놀아줘, 엄마 심심해, 엄마 놀자, 인형 갖고 오는 거 제일 무섭잖아요. 갖고 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지루하다, 졸립다, 재미없다,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실 거예요. 그런 게 저항이거든요. 아이가 놀자고만 하면 쌓여뒀던 집안일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막 쌓여있는 빨래랑 쌓여있는 그 그릇들, 설거지거리들이 막 눈에 들어오면서 이거 놀이를 해줄 수 없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저항이라는 겁니다. 놀이가 불편해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설거지랑 놀이랑 뭐가 더 쉬우세요? 집안일, 설거지, 청소 이런 게 더 몸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 놀이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놀아주느니 차라리 설거지를 하고 싶은 거고 집안일로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왜 놀이가 이렇게 저항이 올라오냐 하면은 사실 놀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랑 놀아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는 오빠랑 놀았는데요, 저는 언니랑 놀았는데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놀았는데요. 여러분이 겪어보지 못한 건 바로 어른이 어린 나와 놀아줬던 경험은 없으실 거예요. 또래 친구들끼리 노는 경험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이랑 놀아주는 건 좀 다른 영역입니다. 애랑 노는 수준이 아니라요, 어른이 아이랑 놀아준다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큰 맥락입니다. 관찰하면서 수용해주고 지도해주고 져주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놀아보는 그런 경험은 사실 아이들끼리 노는 거랑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던 사람은 애 마음으로 놀 수는 없잖아요. 아이랑 놀 때 7살짜리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는데 나도 7살짜리 마음으로 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도 어른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양보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어떤 부분 좀 지켜봐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 경험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이 힘드신 겁니다. 대부분의 놀이가 힘드신 엄마들은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른이 저랑 놀아준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랑 놀아준 게 도대체 어떤 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처럼 놀면은 아이가 울고 싸우게 되고, 어른처럼 놀아주자니 그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막막하고 지루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요.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설거지는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을 이겨내시고 이제 놀이를 해보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팁들 한번 잘 적용해서 한번 놀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놀아주면 조금 더 쉽구나 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이랑 인형놀이를 했는데 한 30분은 버틸만 하다. 그런데 30분 넘어가면서부터 힘들다. 그러면 애초에 아이한테 엄마 그럼 30분만 놀아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더 넘어가서 나의 한계 이상으로 너무 심하게 노력하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랑 많이 놀아주면 당연히 좋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즐겁게 놀아주는 거고, 엄마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됩니다. 엄마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럼 다음엔 놀아주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점점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아이가 요청할 때 조금씩이라도 그때 기분 좋게 놀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30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가 항상 더 쪼르거든요. 5분만 더 이렇게 쪼르기 때문에 아예 줄여서 말합니다. 엄마 그럼 20분만 놀아줄게, 20분 동안 즐겁게 놀자, 이렇게 말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가 쪼르면 한 번은 해줍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예쁜 딸이
아이들이 그렇게 더 놀고 싶다니까 5분만 더 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당장 놀이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엄마가 내 사정을 봐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충격이 덜해요. 놀이가 끝났을 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 무조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줄어드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엄마가 막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엄마도 힘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창의력 발달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른이 아이랑 놀아줄 때는 아이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은 내용으로,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캐릭터로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맞춰서 놀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게 에너지도 좀 덜 들어요. 내가 너무 끌고 가려고 하면 아이가 어차피 끌려오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딱 세팅되고 계획대로 착착 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놀이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절대 그걸 따라오지 않아요. 한 번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특히 한글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한글놀이 막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글 배우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놀이가 돼버립니다. 그냥 만들기 놀이나 뭐 전혀 산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내가 세팅한 게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되게 상심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놀이라는 건 아이가 행복하게 즐겁게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일단 가장 1순위 그 포인트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괜히 억지로 끌어들이다가 엄마도 아이도 기분 상하느니 엄마가 조금 마음을 놓고 아이를 따라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글놀이 그렇게 세팅한 거 생각한 거대로 안 가도 충분히 아이의 창의력이 발달하고 있고 다른 면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 놓으시고 아이를 좀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엄마도 함께 노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엄마도 어렸을 때 못 놀아본 아이 마음이 있잖아요. 어른이 놀아주지 않았던 마음, 인형놀이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인형 안 사줬던 마음, 그 한이 다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필통으로 침대 만들고 뭐로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인형의 집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좋아, 그래 괜찮아. 근데 놀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좌절해가지고 나는 인형놀이도 할 수가 없어. 그 속상했던 마음이 아직도 막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생생합니다. 근데 엄마들이 놀지 못한 좌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아이랑 놀면서 좀 위로해준다 생각을 하시면서 놀아보세요. 철없이 아이랑 싸우고 막 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놀이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위로해준다는 이 자각만 있어도요. 이게 조금 치유가 되거든요. 아이랑 놀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 난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줬는데 이제 내 아이가 나랑 놀아주는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시면 내가 아이랑 놀아줬다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외로웠던 나를 위로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또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인형놀이만 해도 난 너무 재미없고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그 인형놀이를 하면서 제가 인형놀이 못했던 여한을 다 풀었어요. 아이가 사달라고 해서 사준 줄 알았는데 내가 사고 싶어서 사준 인형들이 정말 많았어요. 인형에 집 사주고요. 뭐 사주고 생각해보니까 다 제가 갖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제 한을 풀어내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하는 거랑 알고 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에 반응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아이 명분을 세워가지고 해주는 거랑 해주면서도 이건 내가 하고 싶었던 거야 알고 주는 거는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노는 시간이 여러분 안에 내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놀아주시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놀이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습이랑 연계하면 조금 더 재밌습니다. 엄마들은 학습을 좋아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아이를 이제 똑똑하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어렸을 때는 많이 했는데 한글놀이건 영어건 뭐 숫자건 그런 거를 조금 섞는 거예요. 이걸 섞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놀이가 우선이 돼야지 학습이 우선이 되면 놀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아이도 재밌게 못 놀고 엄마도 아이랑 관계를 끈끈하게 맺는 게 최우선인데 그게 다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놀이가 최우선이어야 되지만 엄마가 너무 지루할 때, 엄마가 너무 저항이 올라올 때 엄마의 흥미 유발을 위해서 적절하게 학습을 섞으면 조금 더 놀아주는 게 수월합니다. 졸음이 조금 덜 와요.
나는 지금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 이러면서 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5번째로는 일단 죄책감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습니다. 나는 놀이를 너무 못해. 나는 잘 못 놀아줘. 나는 놀 때 자꾸 졸려. 나는 옆집 아줌마처럼 저렇게 아이가 깔깔거리면서 웃지를 않아. 내가 놀아줄 때는. 이런 죄책감 있잖아요. 막 잘해야 되는데 난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 이걸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피곤하면요, 누워서 놀아줄 수도 있습니다. 졸리면요, 졸면서 놀아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못 놀겠으면 저녁에 놀아줄게 미룰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죄책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 감정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해야 될 걸 더 못합니다. 모든 엄마들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만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는 엄마는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신을 좀 응원해 주시면서 죄책감은 내려놓으시고 이만큼이라도 하는 자신을 좀 다독여 주시고 스스로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는 거 인스타에 올리는 거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놀아줘야지 뭘 사진을 찍어, 이거 다 보여주기 식으로 인스타에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진짜가 아니야, 이건 가식이야,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진을 찍고 올리고 하는 과정이 자기 자신한테 동기부여가 좀 됩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상태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그래도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고 인스타에서 와, 이렇게 놀아주시는군요, 되게 좋은 엄마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한테는 자존감을 채우고 인정 욕구를 채우는데 필요합니다. 너무 또 사진 찍는 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항상 우선은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우선이어야 되겠지만, 그 뒤에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 학습이건 뭐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거건 이런 거 활용하면서 한번 가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20분, 30분 재밌게 놀아줄 수 있으면 그러면 아이는 다 사랑으로 가져갑니다. 아이가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록으로도 남으니까 좋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는 분이라면 아마도 모든 분들이 아이랑 놀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부모님이신 거고 정말 노력하는 부모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나 노력하는 부모니까 나 괜찮은 엄마야, 나 진짜 잘하고 있어, 나 배우는 엄마야,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멘토링 받으면서 육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행복한 육아하세요. 안녕.